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일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죠.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5공학과 관련된 어떤 역사의 증인들로서 허화평 이사장,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장군이 이제 자주 계속 좀 주로 이제 출연을 해주셨고요. 김호랑 장군 또 지난주에는 신윤희 장군이 출연해 주셔서 정말 그 당시에 그 생생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이 기획 시리즈 방송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쭉 지난 7회의 방송을 좀 집계를 해보니까 오늘까지 한 98만 6천 분 정도가 이 방송을 보셨고요. 그리고 댓글도 한 4천 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다시 한번 정말 역사를 이제는 바로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 있는 역사를 재조명해야 되겠다고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준비한 이 시리즈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8번째 시간, 오늘은 참 중요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12.12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제5공화국을 향해서 5공화국의 출범을 향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을 오늘도 허화평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2주 전에 나오셔서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례도 이렇게 쭉 진행됐었는데 어떻게 장례는 잘 마무리가 됐는지요? 잘 됐죠. 예. 네. 장지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장지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6월은 아직 그 연해동 댁에 자택에 예. 안장돼 있고 예. 아마 49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장지 결정이 될 텐데 그때 가봐야 알죠. 그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에 안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어저께 예. 같은데. 네네, 어제였군요. 예. 뉴스를 봤습니다. 네. 그 지역은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사단장 하시던 지역이어서 본인과 인연이 많은데. 그러셨군요. 전두환 대통령도 빨리 장지가 좀 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참 이제 중요한 역사의 순간 12.12 이후에 5공화국 출범까지의 이제 역사의 순간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쭉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공화국의 출범 과정에서 이 성격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이 1999년 5월달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5공화국의 그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쿠데타가 아니다. 쿠데타 같으면 정권 탈취란 목표가 있어야 하고 정권을 빼앗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얻어진 정권이다 이것은.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온몸을 바쳐 최선을 다한 결과 그 결과가 우리 쪽으로 온 거일 뿐이다. 따라서 5공은 습득 정권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어진 정권은 아니죠. 네. 당시의 정치적 위기 또 그에 따른 이 사회적 대혼란이 탄생시킨 정권이에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삼김씨들의 이 위기 조장,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기를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는 11.6이죠. 네.
김재주에 의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생긴 정치적 위기가 예. 없었다면 네. 5공은 없는 거죠. 없는 예. 거죠. 그다음 그 이후에 예. 이제 최규하 정부가 출범해서 예. 국민에게 약속하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면 물러가겠다. 네. 협조해달라고 했음에도 네. 반유신 세력 예. 그리고 민중혁명 노선을 걷는 이 과격 세력이 예. 자기들의 이 정치적 목적, 소위 최규하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탈권하겠다 네. 하는 이 투쟁으로 생긴 대혼란이 예. 결국은 5공을 탄생시킨 것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12.6으로 그 촉발된 위기가 이제 12.12.6까지 연결이 돼 있고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이사장님의 증언과 그다음에 오일랑 씨, 신윤희 장군 같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12.12는 신군부의 반란이 아니라 오히려 정승화가 심어놓은 그런 추종 세력들. 장태환과 이런 사람들 추종 세력들이 반란을 제압한 것이다. 대정부 전복 차원에서. 그렇죠. 예.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 법률적인 판단이나 예. 국민들의 상식을 완전히 통념을 뒤엎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이 법정이 재판을 내린 상당 부분을 지금 다시 법리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까지 뭐 12.12는 뭐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명백히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예. 뭐 한마디 덧붙이신다면. 그렇죠. 우리 입장은 그런데 네. 이제 그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지식 사회에 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 그 같은 이 거대한 이 역사적 물줄기가 요동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이게 일들이 많았는데 예. 이걸 학문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예. 파헤치고 해석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당대 지식인들은 네. 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체 진실성에 입각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학자나 예. 이론가는 없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한국적 상황이.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이 시작이 돼서 예. 우리가 어떤 편에 서서가 아니고 역사의 편에 서서 다시 뒤집어보고 예. 정리하고 예. 제자리에 갖다 넣어야 될 책임이 있죠. 네. 예. 자, 아까 그 노태우 대통령 인터뷰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그 인터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들을 대단히 아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해서 11기의 선두주자들이 상당히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후원과 혜택을 받았다. 특히 뭐 보직 문제라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11기를 중심으로 신군부가 그 5공을 그 창출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내가 퇴임하면은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이 당선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국가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할 어떤 준비나 능력이 없다. 따라서 본인의 후임으로 군 출신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의도적으로 그 신군부들을 그 보직 관리를 하고 아꼈던 것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 이전에 예. 50 정권의 소위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예. 한마디만 더 네. 이야기하고 그걸 설명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군은 위기 관리에 중심이 있었죠. 네.
따라서 이 군이 예. 정권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은 시대적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봐요. 예. 그 개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 그리고 이것은 적게 한국적인 예. 그리고 정치적인 이 결과였다고요. 예. 따라서 우리가 이 50 문제를 본질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군의 본질이 뭐다. 예. 외후 내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네.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임무를 하다 보니 자연히 위기 관리 중심에 서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최규하 정권이 이게 위기 관리에서 어떤 부족함이 드러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예. 소위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 예. 배경에는 비자발적이지만 예. 국민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요. 예. 그건 제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요. 예. 그건 좀 비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박 대통령께 돌아갈 때 연세가 63세예요. 예. 요즘 같으면 청년이죠. 아유, 뭐 예,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셨다고. 예. 그리고 자신이 이게 본래는 중화공업이 지금 예. 막 진행 중이에요. 예. 그걸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예. 또 헌법상 내가 안 내려가겠다 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신헌법은 그렇게 돼 있었죠. 근거도 네. 있었다고. 예. 그러나 평생 하시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겠죠. 네. 뭐 그 척건들에 의하면 내가 한 번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후계자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 하셨다는데 예. 그건 뭐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거로 봐서 그거는 비약이고 박 대통령이 육사 11기를 그야말로 애지중지했다고 할까요? 그거는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러냐? JP가 육군 중령 때 자기들 그룹이 모여가지고 썩어 빠진 선배 군인들 다 나가주면 좋겠다. 이게 소위 정풍운동을 일으켰죠.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네.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예, 예? 예. 그 위에는 이제 박 대통령이 계셨죠. 예. 그 박 대통령 군에서 청렴한 분이었다고. 네. 그리고 군을 지극히 걱정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군대가 앞으로 제대로 자리에 안 박히면 대한민국은 나라를 지키기도 그렇고 제대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특히 군이 뭐 육군도 있고 공군, 해군 다 있지만 네. 주력이 육군이니까 육군이죠. 육군 특히 정규 사관학교 출신 11기들이 앞으로 군을 제대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육사 11기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고 예. 아끼고 예. 가까이 두면서 훈련 치고 그랬죠. 그게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YS DJ 이후에 포스트 박 이건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 제가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에 이 청와대 출입 기록을 그 입수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그 가장 많이 출입을 한 사람, 청와대 직원이 아닌 네. 가장 많이 출입을 해서 대통령과 면담한 사람은 전두환 장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그 통계까지 모르는데요. 예. 박 대통령 수시로 불어서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뭐 하다 못해. 공수여단장에 임명됐을 때 예. 박 대통령 살림 녹화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예. 야, 너 여단장 가거든. 그 묘목 좀 심어봐. 예.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런 거는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뭐, 새까만 후배고, 예? 뭐 자식 같은 사이니까 들어와. 예. 야, 그거 한번 해봐. 예. 이래가지고는 그 지금 공수 1여단이 있는데 예. 밭을 깔아서 나무 심었어요? 예, 추목 있죠. 예. 그걸 가져와가지고 심어놓고 전두환 장군이 맨날 그거 관리하고 있다고. 예? 그리고 이 30대 대장을 하실 때도
아침에 박 대통령 산책을 간혹 하신대요. 예. 내외관에 하실 때도 있고. 그럼 바로 그 들어오면 30대 단위 예. 대대거든요. 예. 글로 들어와서 야 니들 뭐 하나 둘러보시기도 하고. 예.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뭐 중령 뭐 대령이 무렵인데 예. 물어보시면 시원시원하게 대답한다고. 뭐 이게 재주 부리고 아는 대로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들은 이 에피소드 가운데 그게 아마 유신 계엄 때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때 이제 각 이 대정부 부대들 각 대학교 다 점령하고 예.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소위 출동 지휘관들 다 모아놓고 예. 파티를 여는 거야 저녁에. 예. 근데 좋은 회도 내놓고 뭐 좋은 술도 내놓고 예. 이제 하시는데 그러시더래요. 이 회가 엄청난 회다. 예. 이 멀리서 온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뭐 장관도 앉고 계급들은 앉았을 거 아니에요. 뭐 준자이니까 저 끝에 앉아 계셨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술을 잘 조심스럽게 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야, 전 장군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자네가 술 돌려. 그 정도로 총애를 하셨네요. 예. 친밀감이 있으셨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 본인 말씀 자기는 술 체질 안 해요. 예. 그러나 이게 상대가 권하면 거절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술을 많이 잡수고 집에 돌아가시면 늘 시달리고 예. 고생을 하셨다고 훗날 고백을 하시더라고. 우리는 진짜 잘 잡순 줄 알았지. 그게 잘 아니라. 드시는 걸로 알고도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 예? 뭐 아주 씩씩하게 술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보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공관계 뭐 들어보고 있는 거 이런 거 궁금한 게 많으면 야 전도에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아마 출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 제일 많았다는 건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니 뭐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김신주 사건 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적으로 예. 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신임이 더 강해지는데 예. 갑자기 이제 대대장 임명해서 예. 쫙 둘러보니까 박격포가 있는데 예. 이게 대대가 81mm 박격포가 있어요. 예. 이 박격포를 사장시켜 놓고 있더래요. 아. 그래서 이 전 중령이 대대장이 가만 자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본 거 이분이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임무를 주면 특히 대통령에게 지시 받으면 예. 밤잠 안 자고 일하는 분이에요. 예. 갑자기 저 북악 뒤에서 이게 게리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아. 우리 부대가 출동해서 그놈 잡아라 가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한 게 조명탄을 쏘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최우건 장군이 수경사령관 하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68년에 1.2 사태 나기 전에 30경비단을 하신 거죠. 부임해서 예. 그 최우건 장군 보고 이 박격포를 갖다가 청와대 쪽으로 예. 포신을 향해서 평소에 배치해 놔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당신 조심해 그 각하가 계시는데 포를 갖다 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게 빠고 먹은 거야. 아. 그건 뭐 최고원 장군이 옛날 보내고 하니까 높아심에서 그래서 박정규 씨 경호실장 보고 말씀을 드렸대. 각하께 보고해 주십시오. 야. 아마 각하께서는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박 대통령 포병 출신이거든요. 예, 예. 그 박정규 실장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북악 뒤에를 타겟을 해서 박격포를 딱 고정시켜 놓고 조명탄을 옆에다 딱 덮개를 까서 오픈해 놓고는
수시로 비상을 걸은 거야. 들고 나 비상하면 반쪽 바람 나와서 무조건 조명탄을 쏘라. 이유 없이. 네. 그때 이제 뭐 내 동기생 아노앤토니 이현우 이런 친구들에게 다 중대장하고 할 텐데 네. 그러다가 1.2 1.2 사태 난 사태가 거야. 났죠. 네. 그래서 갑자기 여기 종로 저 자문에 네. 최총경 동상 예, 있죠. 예, 예. 그 당시에는 통영검지 딱 지나면 그 일대는 취주근 도시 고용합니다. 예. 네. 기침 소리가 날 정도로 조용하다고. 그런데 이게 총소리가 났으니까 당장 이게 연락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장세동 그때 대위였을 거야 아마. 예. 무조건 조명탄으로 쏜 거야. 훈련 받은 대로. 예. 그래서 이 최총경이 그래서 누구야 하니까 걔들이 바로 쏘주거든요. 예. 그렇게 조명탄이 날아가는데 그 중에 불발탄 한 발이 예. 그 김신주 땅 앞에 떨어졌대. 어허.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이게 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력이 출동해서 뒤산에서 잡고 네. 그런데 박 대통령 거기 아무 말씀은 안 하시고 6.25사께서 전화가 왔더래요. 고생하셨다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대장에게.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30단에 둘러보시고 오시더니만 야, 니들 뭐 불필요한 거 없나? 내가 뭐 해줄게. 그러니까 뭐 샤워 시설이 뭐 부족하고 이렇게 샤워. 말씀하신 거예요. 씻기가 좀. 그래, 알았어. 샤워 시설 해줄게.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임무를 맡은 순간부터 모든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서 판단한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쪽에서 적이 나타나면 병력 가기 전에 조명탄을 쏘아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께서는 고맙고 믿음직하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 공수여단장 하신 적 있었죠. 예. 그때 그 공수여단을 훈련시켜서 예. 평양을 그 깔려고 뭐 훈련을 시킨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런데 평양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 특수훈련, 공수부대 자체가 이게 게리자 부대니까 예. 저 후방에 침투해서 예. 뭐 적의 지휘소를 습격하고 예. 뭐 중요 지휘소를 파괴하는 임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1.1 사태 뭐 예. 이런 거에 대한 그 복수를 위해서 예. 아주 그 저 대원들을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평양을 치려고 훈련을 했는데 막상 그 액션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주한미군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했다 이 얘기를 제가 뭐 들었는데. 그거는 늘 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군사 도발했을 때 예. 뭐 도기 만행 사건도 예, 있었고 뭐 울진 공비 사건도 있었고 등등 있을 때마다 우리의 군 지휘부에서는 보복을 군 특수군자에게 건의를 하고 예. 특수군자 입장에서도 고민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존재 목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의 한국군의 북침도 예. 미국이 감시하고 저지하고 있다고. 다시 이야기해서 예. 한반도의 안정을 예. 유지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미군의 협조 없이는 예. 보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미군이 갖고 있으니까. 예. 자, 그렇게 그 신뢰를 했던 분이 이제 보안사령관이 되고 합수본부장이 돼서 네.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을 일망타진하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죠. 했죠. 12.12를 네. 통해서. 그래서 12.12를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아마 확고히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네. 그 이후 이제 그 이 정치적인 그 관점에서 한번 11.6 이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12일 날 그 대통령이 시해되고 27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예. 그리고 그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예. 이제 비상 그 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 회의에서 이제 국가 수뇌부들이 고민을 한 후에 먼저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선을 치르자. 왜냐하면 지금 헌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도저히 지금 뭐 위기를 수습하려면은 유신헌법으로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총선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정부에게 정권을 넘기고 그리고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던 그 정부는 퇴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시국 수습 방안이 되겠는데, 예. 이렇게 이 정부가 가닥을 잡는 거는 뭐 보안상 있을 때 알고 계셨죠? 알고는 있었고 우리가 예. 거기에 개입할 아무런 예. 권한도 없었죠. 역할도 없었죠. 예. 자, 그런데 이때서부터 이제 그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갔고 이 과정에 이제 그 김종필 씨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이 상식선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였거든요. 네.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다음에 김종필 씨가 재빨리 박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연이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그 JP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 제가 JP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제가 정치적으로 피해 준 사람이죠. 신군부가 뭐 재산도 다 압수하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예. 뭐 이유는 말씀 안 하시는데 예. 뭐 골프도 같이 가자 그래서고 뭐 청우들 가서 밥도 얻어 먹고 예. 이제 이랬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두 분 간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JP에서. 뭐 김종필 씨는 자기가 대통령 해야 되는데 삼성계열 해가지고 박정희가 또 하고 그 다음에나 기회가 오려고 하나 삼성계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나겠지 기다렸는데 10월 유신으로 또 기회가 날아가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기의 회고록에 다 써놨습니다. 그 중앙일보에 연재된 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근데 JP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제 JP가 혁명 제2인자로서 이제 정치적 입지가 강력했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보장 하면서 예. 공화당 사전 이 조직도 한 분이고 예.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JP 주변에 정치적 잡음이 많이 생겼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대통령의 이 통치 기반이 잡히면서 예. 그런 역작용이 여기저기 드러나니까 예. 소위 4인 체제라고 하는 예. 이 당내 분란이 생겼다고요. 저 JP 저거 제거해라. 예. 그래서 박 대통령으로서도 JP를 옹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예. 그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니까. 제가 전통으로부터 적극적인 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옆에 사람이 화폐 그거 쫓아내세요 하면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JP는 그때 더욱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타이반 자이반 외유를 갔었고 또 돌아와서 컴백하고 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JP를 둘러싼 8기 그 혁명 주체들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대주주니까 예. 박 대통령 다음엔 우리 차지가 돼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제 여기에서 JP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뭐 회고록에 있는 그대로 예, 다 써놨습니다. 그렇죠. 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이 섭섭한 감정. 예, 뭐, 제가 이제 하루는 신당동 네. 되게 여러 데서 밥 먹다가 예. 차를 마셨나?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그림 좋은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림이 별로 없네요.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기아들이 다 뺏어갔잖아. 이러시면서 예. 내가 박 대통령 살아계실 때 3번 가택수색 당했다. 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그걸 내가 들으면서 저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 JP가 나는 유신개헌에 반대했다. 따라서 나는 박 대통령 정권하고는 상관없다. 상관없다라고 한 거는 그건 실수입니다. 네. 만약에 예. JP가 그때 예. 박 대통령에 대한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나섰어야 되었고 네. 나섰다면 그때 대권은 못 잡아도 공화당이 다시 기사 희생할 수 있었고 네. 자기에게 찬스가 갈 수 있었어요. 예. 그러나 나는 아니다. 한 시대의 혁명의 주역은 절대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 개인적인 그런 소원함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JP의 실수야. 네. 그때 안 그랬으면 찬스가 있었다고 봐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의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이 김종필 씨가 그 당시에 유신을 부정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거부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군부는 김종필 씨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예. 군의 젊은 간부들은 예. JP의 혁명의 공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미 제2인자로서 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겠습니까? 뭐 온갖 그동안에 이게 머리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아. 예? 새로운 시대 그분이 우리의 리더일 수는 없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군부가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덕담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유신헌법에 의한 대선 예.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정권 이양을 한 다음에 예. 유신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 정부는 퇴임하기로 한 이 시국 수습 방안을 가지고 최규하 권한대행이 예. 11월 10일 날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예. 유신헌법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가능한 빨리 개헌을 해서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 구성하고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정부는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위기관리 정부이자 과도 정부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성명을 발표하니까 각계에서 아주 최고의 안이다. 이대로 하자. 이렇게 그 전폭적인 지지가 쏟아졌는데 이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말한 정치는 누굴 말씀하시는 김영삼 씨, 예. 김종필 씨, 예. 그 다음에 김대중 씨. 그렇죠. 예. 근데 그와 같은 이 입장은 예. 당연하고 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거부를 하고 야 이거 헌법 개정하는데 1년이나 걸려? 야 이거 뭐야 이게 이제 이런 불만을 이 사람들은 가진 거죠. 왜냐하면 뭐 빨리 그 헌법 개정에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세력과 예. 민간 정치인이 향하는 세력의 이 골이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당시에 그 김영삼 씨, 김대중 씨의 김종필 씨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어떻게 그 관찰하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네.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은 YSDJ, JP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 시기에 뭐냐
전부 다 반유신 체제 선상에 있다. 네. 반유신 세력이죠. 그렇죠. 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네. 그러나 이 YS와 TJ가 갖는 공통 인식은 예. 최규하 정부는 유신 잔당 정부이기 때문에 정통성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통성을 인정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유신 장당은 정통성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무제한 투쟁할 투쟁을 수 한다?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이게 이제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S와 DJ의 입장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 YS는 네. 아시다시피 제도권에서 자기가 DJ보다 절대적으로 강한 입장에 있었기 그 당시 때문에 이제 신민당이라는 그렇죠. 당의 또, 이제 당수를 그 김영삼 씨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제명도 당하고 뭐 부마 사태로 일어나고 정말. 그랬으니까 그 모든 11.6 박정희 시에는 내 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YH 농성 사건, 예. 신민당 총재의 예. 취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예. 등등 이 YS는 상부동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DJ는 아시다시피 뭐 일본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예. 왔다 갔다 하셨죠. 네. 그 자연히 기존의 이 틀 안에서 게임을 한다면 YS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네. 자신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분은 온건한 입장을 취했어요. 예. 빨리 과도 기간을 끝내라. 예. 너희들 헛된 짓 하면 나가 중단 결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중대 결심이란 거뭘 했다고. 여기에 비해서 이 DJ는 예. 급진, 소위 민중혁명 노선을 걸었죠. 이 사람은 제야 세력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그냥 제야라고 하지만 이땐 좌익 세력 아닙니까? 이거 좌파죠. 좌경 용공 세력이죠. 우리가 이제 있는 네. 그대로의 그 현상을 얘기한다면, 예, 그런데 이분이 뭐 YS하고 무대 위에서 게임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약하고 예, 또 이념적으로도 YS하고 다르고 예, 민주화 구호는 같지만 예, 내용은 다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독자적 노선을 걷는데 그 자기의 지지 세력 학생, 노동자, 예, 그 다음에 제야를 등에 업고 폭력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겠다. 소위 민중혁명 노선은 그렇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게 쭉 나온다고. 예, 우리가 기록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후에 2월 달에 예, 시국 사건 전부 사면 복권했다고. 네. 그 사람 다 풀려났어요. 풀려났죠. 나자마자 이제 정치적 이 행보를 시작하는데 이 DJ가 제일 먼저 정치적 발언한 게 YWCA에 갔었어요. 예. 그게 아마 3월 달이었을 네. 겁니다. 거기 가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 아주 과격한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가가지고 예. 혁명이 혁명을 놓고 예, 여러분 다 혁명가다. 완전 그다음에 선동인데. 서울대학에 가가지고는 김재규도 충신이다. 예. 야, 그 4월달에요. 합수부가 보기에 완전히 뚜껑 열리는 얘기면 그렇죠. 골라서 한 거네요. 이 일관된 이 논리가 있는데 네. 그리고 4월 하순에 국민행동본부 이름으로 뭐 민주촉진 국민본부가 이걸 만들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데 예,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자기의 속을 드러낸 게 내외신 기자회견이에요. 예, 그게 아마 5월 초일 겁니다. 예, 그죠? 거기에 가서 이제 내외신 기자가 모인 데서 한 발언이 예, 전형적인 좌파들의 민중혁명 노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이거 보면 민족적 결단으로 유신장당을 분쇄하자. 그 다음에 노동자 학생이 중심된 민주주의 민권 이 운동은 소위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최후의 진통이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최후의 통첩 보내는 내용을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고. 예,
뭐 경험해줘요. 예. 그다음 신현옥 퇴진. 예. 그다음에 개헌하는 거 손 떼고. 그다음에 유중에 예. 뭐 통일 주체 국민회의 다 해체해. 네. 그다음에 정치사분 전부 다 석방해. 사면 복원하라 이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예. 그게 나중에 최후 통첩 그대로 반복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5월 11일 날 정읍에 가서 동학제에 예. 가서 이제 내란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했죠. 동학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다. 예. 제2의 동학혁명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명백한 내란 선동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시다시피 서울역에서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예, 학생 시위가 일어나죠. 시위가 벌어졌는데 서울시만 그러진 거 아니에요. 예. 전국 대학교에서 일어났다고. 그건 자기들 간에 다 이게 연계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본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최후 통첩을 최규하 정무자 대학교를 예, 말씀드린 내용을 보냈고 22일까지 답변 안 하면 우리가 총 걸고해서 투쟁하겠다. 책임은 네가 져라. 예. 그러니까 이건 항복하든가 아니면 내란이다. 혁명을 일으키겠다. 우리가 예. 혁명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DJ의 입장이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 광주 사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글라이스틴 대사의 그 회고록, 예.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1979년 10월 26일 날 예. 그 박 대통령이 삽교천 행사에 참가한 날, 예. 그날 오찬을 그 김영삼 씨하고 오찬을 했거든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그 방한을 해서 거의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 돌아오지 못할 그 다리를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 완전히 이제 그 극한적인 그 상황으로 헤어지고 예. 그리고 나서 미국 정부가 한 그 여러 가지 조치를 보면 미국 정부도 박 대통령과 그 시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예.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그 박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에 우리는 아니 자기네들이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총력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관련이 없다는 걸 왜 의도적으로 그 알리고 다녔을까요? 글쎄 우리가 그거는 이제 예. 추측만 따름인데 예. 12.12 직후에 예.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 대사가 합수 본부장을 초청했다고. 12월 12일 이후에요. 직후에. 예. 예. 그때 수행한 부관이 황진아 예. 장군이에요. 네. 그 황진아 장군이 상세히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 가니까 글라스틴 대사가 있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옆에 있었대. 네. 그 아마 오버도프가 아니었나 오버도퍼. 싶은데 예. 그 황진아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김재규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이제 전 대통령께 12.12에 대한 문제에 대한 추궁은 아니지만 예.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무슨 그 합수본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예. 세간에는 김재규 씨의 사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많은 여론이 있다. 그 당신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 예. 이렇게 반문한 거야. 굉장히 강하게 맞받으셨네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글라스틴 대사가 아유,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당연하겠지. 예. 거기에서 이제 합수본부장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이 상황으로 봐서 직접적인 인볼브는 안 했지만 이 미국 측에서는 항상 뭐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민주 세력 옹호하는 기본 입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YS나 DJ는 워싱턴이 사랑하는 한국인의 정신이었다고 예.
거기에 비해서 박 정권이라든가 그 연장선상 군에 대해서는 늘 경계의 눈초리로 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960년 그 4.19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4.19 당시의 정황을 보면 그 당시 CIA의 그 서울 지부장을 했던 피어드 실바라는 사람이 예.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 회고록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하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니까 피어드 실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국방부 장관 김정열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 2시간 안에 퇴진 안 하면 다 죽는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이 사람의 회고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 네.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뭔가의 그 모종의 무슨 움직임 같은 거를 합수부나 이런 데서 수사 과정에서 뭐 단서를 유추할 만한 그런 걸 발견하신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예.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도 예.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정부를 닉슨 행정부가 무너뜨렸거든요. 예, 예. 남미에서. 네. 그 이후에 미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원수 암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예. 미국이. 네. 따라서 이제 11.6 날 당시에는 예. 이미 그것이 불가능할 상태라고 미국이 인볼브해서 박을 제거하거나 하는 건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걸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제거하는 이 방법을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 제가 봤을 땐 DJ가 아닐까 싶어요. 뭐 미국 측하고 가장 가능성이 가까웠으니까. 많았고, 그러나 말씀을 안 했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예. 그러나 직접적으로 흔적 남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수부의 우리 입장, 제가 이제 83년 초에 워싱턴에 가서 뭐 미국 정부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고 이제 어울리고 하는 과정을 이제 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 미 8군 사령관 글라스틴 대사가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서 무지무지하게 혼났어요. 니 똑바로 못했다. 무지무지하게 하여튼 혼났대요. 혼나고 그 글라이스틴 대사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명백히 김재규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하지만 우리의 그 박정희에 반대하는 그런 일련의 그 메시지를 김재규가 확대 해석을 해서 박정희를 시해도 미국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해석했을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면 미국은 나를 내 도울 편에 것이다. 설 거다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총을 쏘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접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1979년 그러니까 11.6 사태가 나기 이전에 이란에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거는 팔레비 왕정은 명백하게 이란의 군부를 미국 CIA가 공작을 해서 팔레비를 내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정권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호메이니가 나타나가지고 되치기를 당해서 결국 이란의 회교혁명이 일어나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은 뭐 이런 그 행위를 무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을 했던 나라인데 군부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선을 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그 당시 보안사에서 전혀 감지를 못하셨습니까? 감지 못했고요. 우리 뭐 그게 우리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흔적도 발견 못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아마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란의 경우는 모사덱을 쫓아내고 팔레비를 한 친은 미국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미국이 팔레비를 제거해도 그건 자연스럽지만은 박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미는 박 아니니까. 대통령이 예. 예. 혁명 후에 미국 방문했을 때 예.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예, 예. 워싱턴에 못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다고. 그 말은 국빈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네. 예, 미국 워싱턴의 이게 룰이 예. 스테이트 비지트 하는 국가 원수는 직행으로 워싱턴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대통령도 뭐 LA를 거치고 뭐 뉴욕 거치잖아요. 거쳐가는 거는 스테이트 비지트 정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워킹 비즈니스 비지트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더욱이 야 너는 워싱턴 못 와. 캘리포니아에서 보자. 그럼 그만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뭐. 그런데 박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일 수도 있었지만 케네디가 이게 캐토릭이거든요. 예. 장면 정권은 캐토릭 정권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장면 주변에 이 장성들 캐토릭이 많습니다. 예. 김웅수 뭐 장군도 캐토릭이고 이한림 장군도 캐토릭이고 전부 캐토릭이에요. 부산 강영훈 정치파도 장군 못해서 다 가톨릭 세력들이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캐토릭 출신 대통령이 볼 때 더욱 못마땅한 거지. 예? 그런 거 그렇게 예, 볼수 쿠데타도 있겠네요. 예. 못마땅한 거지만 그리고 이게 장면 대통령 총리가 주미 대사 됐거든요. 예. 뭐 철저한 우리 친미 예. 인사죠. 네. 이제 그런 이 배경이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삼김 씨들은 그 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저항을 하는 입장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위기는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 과도 내각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선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공고가 됐고 예. 그때 이제 그 신원학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도 정부의 키맨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원학 씨가 그 당시에 그 김종필 씨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럴 때 본인이 강력하게 김종필 씨를 출마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본인이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빨리 과도내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 신은학 씨가 뭔데 누가 뭐 출마하는 거를 뭐 출마해 말아 하는 걸 본인이 왜 이걸 말렸을까? 근데 우리가 그 대목에서 예, 당시 신현학 총리를 믿느냐, 예, 믿지 않느냐, 예,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예. 자신을 과대 포장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은학 씨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TK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병철 회장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신은학 씨를 그 정부에서 물러난 다음에 삼성그룹 회장으로까지 모셨고 그렇죠. 예. 자기의 사후 관리도 맡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TK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은학 씨가 네. 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최규하 씨 당신이 그 출마하시오. 최규하는 자기는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무슨 소리요? 당신 출마하시오. 그 다음에 김종필 씨가 나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출마하면 안 돼. 제가 이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네. 이건 뭐 역사를 증언하는 자리니까. 정치적 입장에서는 저는 신현학 씨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예.
JP가 신현학 씨 말 들을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JP가. 또 JP가 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출마해야 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라고. 네. 돼봐야 1년 한시적 대통령인데 예. 그거 하려고 자기가 거기 가겠어요? 예. 상김하고 경쟁해서 자기가 집권하려고 생각한 사람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신현학 씨가 말렸다. 그래서 주저앉혔다. 예. 그건 설득력이 약하고요. 예. 그 다음에 최 대통령이 그 상태에서 예. 대통령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고 예. 누구도 그건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예. 필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존 헌법이어서 예. 과도 정부를 이끌어가지고 새 헌법 만들어서 넘겨주는 과정에서는 박 대통령 JMC의 총리 예. 돌아가신 후에 권한대. 권한대행 예. 통일주체국민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총리는 그냥 원칙적인, 그러니까 뭐 이게 원칙입니다라는 그렇죠. 자기 예. 의견을 그냥 개진한 거다. 그 정도로. 그러나 이 예. 더욱이 무지무지하게 이 자의식이 강한 최희화 대통령께서 예. 신현학 씨가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움직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규 대통령이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 이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 없죠. 그 한번 경험을 하신 예. 최규하는 어떤 리더십의 인간입니까? 최규 대통령은 제가 멀리서만 봤죠. 가까이 예, 예. 보장을 안 하고 또 간접적으로 예. 듣고 우리 민정기 비서관이 그게 비서관 최규하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죠. 비서관을 네. 이래저래 이제 간접적 그분이 11월 나기 전에는 한국의 총리라고 하는 게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 별로 관심도 없던 분이 갑자기 이제 국정 중심에 서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예. 그러나 뭐 늘 외교관직에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분이었다고요. 예. 그러나 절차상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분이 과묵하신 분이고 아주 이게 골수 직업 관료예요. 그렇습니까? 예. 서류 절대로 어떤 이 아,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네. 골수 직업 관료 출신이에요. 그 점에서는 아마 드물게 보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하면 아니다 하면 아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고집이 셉니까? 그게 좋은 점이죠. 예. 뭐 그 정도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외교관들은 이 초급 사무관에서부터 예. 평생을 본국 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과거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네. 그 미국 잡지에 이런 그 조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벨기에 브뤼셀이 외교관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예. 그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은 이 실내악을 연주하는 극장들이 소규모로 된 몇백 년 된 극장들이 나무로 벨기에. 지어진 게 예. 많이 있대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외교관들을 초청한 음악회를 하다가 그 음악회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극장 측에서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대피를 했는데 턱시도에 턱 차려입은 사람들이 3분의 1가 팔짱 끼고 그냥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지금 불나서 지금 대피하라는데 왜 대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직 본국 정부에서 대피 훈령이 오질 않아서 훈령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유머가. 그게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조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국민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 외교관 출신들은 이거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 그건 좀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세계적으로 외교 직업 외교관 훈련 시스템이 가장 잘 된 나라는 영국이에요. 예. 그런데 외교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주의자야 되지만 예. 이제 해외 나가서 예. 본국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예.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는 뛰어난 융통성이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현장주의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예. 창의적인 이 발상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 그 점이 뛰어난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아니 사실 뭐 외교관은 어떻게 보면은 인정된 간첩이다, 인정된 첩보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융통성이 필요한 예. 직업이 외교관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어쨌든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규하 대통령이 12월 6일 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래서 12월 21일 날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당선자가 신현학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내각의 인선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2월 12일 날 저녁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규하 당선자, 신현학 총리 지명자가 마지막 인선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예. 12.12 정승화 체포를 위한 재가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학 씨가 있는 자리에서 정승화 체포 그 재가안을 사인을 안 하고 이제 버티고, 나중에 결국 신현학 총리가 국방부까지 가서 노재현 장관을 데리고 와서 상황이 정리가 되죠. 예. 그때 신현학 씨의 역할은 뭐였는지 혹시 뭐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30단에 이제 장군들 몇 분이 계시고 예. 합수본부장 이학봉 수사국장 데리고 이제 결재를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최규하 대통령께서 노 장관 불러오라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신현학 총리가 옆에 계셨다고. 예. 아무 역할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신현학 씨가 더 그 재가하지 말라라고 그런 일도 그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예. 들으면서 예. 신 총리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그저는 합수 본부장이 있었고 수사국장이 거기에 수행해 있었고 예. 나중에 장군들이 몰려가서 각하 이거 예. 빨리 수습해 주시고 결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 정상적 같으면 신현학 총리가 센스가 계셨다면 각하께서 이걸 뭐 원점으로 돌리시지 않으신다면 결재를 하시죠. 이 정도는 예, 예. 말씀하셔야 됐다고. 예. 일체 최 대통령께서 노 장관 데려와. 그게 딱 전부야. 그러니까 그 초지일관. 예, 초지일관. 거기에서 우리가 놀란 거야. 그 이제 나중에 다 끝난 후에 최 대통령의 이게 장점이 뭐냐면 예. 그 어려운데 과도 정부를 맡다가 온갖 일이 벌어졌는데 예. 말 실수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일이 없다고. 그는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데 뭐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든 아주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더라고. 아주 그때 어려운 사회거든요. 예. 따라서 이 신총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포옹했었지. 거기에 거들지 않았습니다. 또 뭐 역할 하신 거 있대요? 신총리께서? 그날 하여간 뭐 그 최규하 대통령에게 이거 그 재가를 하면 안 된다. 네. 왜 문제를 일으켜놓고 사후 결재를 받으러 오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 가장 확실한 정의는 합수 본부장입니다. 예. 아무런 말씀 없고 대통령께서 노 장관 불러와. 딱 이거밖에 없었다. 그건 제가 들어서 알아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 최규하 대통령이 그 이후에 그 이제 약속한 대로 예. 개헌을 하기 위한 이제 개헌 특위를 만들죠. 예. 네. 그리고 개헌 특위 위원장에 신현학 씨가 임명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개헌이 진행되는 와중에 개헌에 관해서 뭐 그 합수부나 보안사나 이런 데서 어떤 뭐 그 정보를 입수하신 건 없습니까? 어떤 관여도 안 하고 네.
그냥 돌아가는 거 우리는 뭐 듣고만 있었다고. 예. 왜냐하니까 정부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예.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예. 그때 그 뭐 개헌 얘기는 이제 예. 좀 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중앙정보부장 그 자리에 임명을 놓고 전두환 장군으로 임명을 하는 거를 신현학 씨가 이제 반대를 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지금 신현학 씨의 증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입수를 한 그 육성 증언 녹음 테이프가 있고 또 하나는 5.18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녹음 테이프에 있는 내용하고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신현학 총리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김재규 체포로 공석이 된 중앙정보부장 후임은 민간인을 임명을 해서 정보기관을 어느 한 개인에게 다 맡길 게 아니라 좀 복수로 그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세 차례를 했는데 답을 안 하더라. 최 대통령께서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요런 그 기사가 났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중정부장을 군인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신현학 총리가 반대를 해서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현학 총리가 아니 대통령하고 총리가 배석자도 없이 나눈 얘기가 세 번을 배석자 없이 나눈 얘기가 어떻게 이게 미국 잡지에 기사가 실렸을까? 이때서 누군가를 그랬겠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학 총리가 뭔가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예, 예. 몰랐고 예. 또 뭐 알 필요도 없고 예. 단 중앙정보부장 임명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국가기관장은. 따라서 굳이 총리하고 의논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네. 그 당시 그럼 중앙정보부는 어떤 위치에서는 초상급이죠.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이제 중정이 가담을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예. 범죄 집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기능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예. 그리고 비상계엄하에서의 정보 총괄은 하우스 본부장입니다. 예. 뭐 설이 안 가도 예.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요. 네네. 그걸 뭐 간섭하고 의무하려고 갈 필요도 없다고. 예. 그러나 이 시점에 예. 어떤 민간인이 가서 그 중앙정보부 기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전두환 합수 본부장밖에 없다고. 예. 그 임무가 뭐냐? 네. 우선 가서 김재규의 추종 잔당들을 다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중앙정보부 안에 있는. 네. 예?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점에 전두환 합수본부장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정확하게 임명하신 거예요. 예. 예. 글쎄 좀 찜찜했는지는 몰라요. 예, 합수본부장에 중앙정보부장까지 하나? 그러나 중앙정보부장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몰라요. 예. 그러나 이게 기능 상실된 중앙정보부장을 굳이 책임 맡아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지금 확인해 보시면 다 알지만은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 의장 서리가 돼서 가셔가지고 그 김재규 인맥을 다 추려내고 예. 그다음에 구조조정하고 기능을 정상화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손을 떼면서 전두환 합수본부장 사람을 심은 일도 없고 예. 뭐 저 같은 사람 뭐 친구 거기 집어넣은 일도 없어요. 예. 아무도 외부에서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 예. 그야말로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다 해라
하고 마무리했다고. 여기에 이제 복잡한 뭐 권력 이건 다 세상에 만들어낸 소리고 예. 진실은 그겁니다. 예. 1980년 봄에 제가 그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타임 뭐 뉴스위크 특강을 그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타임 뉴스위크를 강의하는 이 교수가 외신들을 많이 네. 보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야,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 무렵에 제가 지금 아직 생생하게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2월 하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80년. 80년 2월 하순에 야 조금 있으면 아마 전두환이라는 장군이 그 중앙정보부장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이 전두환이 집권의 신호탄이다. 두고 봐라. 전두환이가 이제 정권을 잡는다. 예. 그래서 선생님 그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외신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평범한 수준의 판단이에요. 네. 당시 중앙정보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뭐 펄펄 살아서 기능을 발휘한다면 몰라도 예. 완전히 이게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고기 덩어리처럼 돼 있는 조직을 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정보를 전부 다 총괄하는데. 예. 권정달 씨 그 아시죠? 예. 권정달 씨가 말하자면 이제 그 이 신군부에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 신군부를 이제 유죄의 벼랑으로 몰아놓은 그 주인공인데 예. 이분이 검찰 진술에서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합수본부장과 합수부가 뭔가 이 그 활동을 하는데 돈이 없었다. 근데 중앙정보부에는 활동비가 많았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한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니, 부장이 공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주한부장 자기가 영구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관리한다면 몰라. 일정 기간 하다 나는 손을 뗄 사람이야. 거기에 실제로 잘못했다. 한 3개월인가 4개월밖에 그렇죠. 안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예. 허삼수가 따라갔어요 그때. 인원 정리하는데 예. 그 인사참모 예. 있을 때니까 거기에 공금 손댔다가는 나중에 그 안에 스파이들 전부 다 스파이들이에요. 예? 예. 전두환 합수본부장 약점 잡아가지고 이걸 터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정도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권정달 씨는 뭐 이 사실관계를 모르고 그냥 한 얘기예요? 예, 권정달 씨는 평생 보안부대 출신이 돼서 그런데 익숙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예. 전두환 합수본부장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결국 이 권정달 씨가 그 1950년 5월 17일 날 시행을 한 시국수습방안이라는 거를 자기가 만들었고 예. 이것이 권력 찬탈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예.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권정달 광주 씨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 그게 유죄 근거가 돼요. 네. 그래서 이 권정달 씨에 대해서 이 그 전두환 대통령이나 신군부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좀 그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관념적으로 욕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예. 심각한 정치 문제고 역사 문제예요. 네. 이 사람도 TK 아니에요? 안동 출신. 안동 출신이잖아요. 뭐 광범한임에서 TK지. 예. 그래서 이게 TK의 본부는 경북고등학교예요. 예. 자기들 잘 나갈 때는 우리만 TK다. 예. 뭐 별 볼 일 없을 때는 우리 전부 다 TK다. 뭐 이런 논리인데 예. 광범한임에서 TK죠. 예. 예. 그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일단 권정달 씨 예. 그 문제를 어떻게 예. 우리가 봐야 될지까지만 이 말씀을 권정달 씨는 죽기 전에 예.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아, 예. 어떤 부분? 자기가 검찰 회유에 넘어가서 거짓말한 공으로 자기는
구속이 안 되고 예. 그 이후에 YS 정권 때 덕도 받고 DJ 정부에서도 그렇죠. 뭐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내란 목적 살인죄라는 제명을 덮어쓰게 됐다고요. 진실로 그렇다면 그건 뭐 예. 그러나 그 사람의 최초에 뭐 이 검찰에 특별법 만들기 전에 검찰 조사 받은 일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진술했다고. 근데 특별법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검찰 소환이 되고 수사가 될 때 가서 이제 완전히 뒤집었는데 제가 이 권정달 씨 예. 그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요. 예. 다른 분들은 다 검사실에서 조사받았거든요. 아니요? 그렇죠. 이분은 저 삼정호텔에서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조사가 아니죠. 커피 마시면서 뭐 거래했겠지. 야, 잘 봐줄게. 협조해.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그렇게 건가? 해서 검찰 서주는 대로 도장 찍었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고법에 가서 이제 재판 받는데 예. 바로 이제 시국 수습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날 정언을 하게 돼 있었다고요. 네네. 예. 그 재판장이 그 저 피고인들 가운데도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길래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권정달 정인이 예. 뭐 보안사 비서실장실에서 나 허삼수 이학보이 정도영 씨 등 모여가지고 시습 방안을 만들었다. 예.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네. 했는데 예. 근데 당신한테 물어보겠는데 내 방을 당신들이 잘 알다시피 조금 탭을 하나 놓으면 내 사무실은 돌아서기도 어려운 좁은 방이고 나가면 이게 응접실이 돛대기 시작이다. 예. 아침부터 잘 때까지 사람이 들락거려 거기에서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예. 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질문했습니까? 예. 장소를 딱 예, 내가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편을 봐. 아, 그게 아니고 저 안가에 가서 했다 이거야. 예.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한 거야. 음. 그러면 수리바 신고 갔다나? 아니 거기서 수리바 신고 그까지 갈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 현대미술가 있는 데서. 예. 예. 그래서 완전히 나한테 좀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기부장이 권영애, 예. 예, 육사 자기 동기라고 같은 군씨야. 그래서 권영애, 안동건 씨. 예, 예. 권영애가 뭐 권정달이 하고 뭐 협조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예. 뭐 우리 조사한 일도 없으니까 그건 나 추측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검찰이 욱박 지른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 옆에서 네. 거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YS의 이 시국 수습 방안으로 우리를 걸지 않으면 5.18 광주 사태는 우리를 걸지 못해요. 그렇죠. 예. 못 건다고. 예. 이건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권영달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나는 권영의 안기부장이 거들었었지 않을까 아. 하는 의문이 좀 간다고. 요즘 뭐 애국 운동 하신다고 그러던데 예. 예, 그때 애국 운동 하셔야지 똑바로 해가지고. 예? 권영달 씨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권 선배 육사의 명예나 개인의 명예나 군의 명예를 위해서 양심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때 살기 위해서 위정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다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맞다. 예. 내가 당신에게 개인 감정은 없어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권력기관에 내가 2년 후배고 자기 2년 선배야. 예. 비서실장이 정보처장 와. 이게 불가능합니다. 선배는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불가능이야. 그리고 뭐 검찰은 다 마찬가지 경찰이나 내 업무를 옆에 사람이 들어보거나 간섭 못 한다고. 예. 절대. 그런데 하물며 인사처장, 정보처장, 수사국장 외에
그 당시 정치, 사회, 정부는 전부 다 정부처장 소관이야. 예. 권정달. 이 소관인데 권정달 하나가 아닙니다. 예. 그 양반이 매일 정부 대책회 실무자 참석해서 실국 수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요즘 코로나 나가지고 매일 정부가 대책회의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별도 그때 특별히 수습 방안을 위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쭉 상황이 전개되면서 계속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나중에 딱 나온 결론이 그거 나온 그거예요. 그걸 자기들 보고해서 한 거지. 그게 뭐 내가 건축한 것도 아니고, 예? 뭐 불러서 협조하자 한 것도 아니고, 예. 허삼수 뭐 더욱 인사청장이 관계도 없고, 소위 허삼수, 이학봉, 화평, 예. 요 골수 하나회다. 예. 이 하나회들끼리 다 해서 나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권정달 선배 그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한번 좀 출연을 하셔야 되겠네요, 권정달. 한번 모셔보세요. 예, 예, 예. 뭐 이것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중요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예. 응하겠습니다. 모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예. 그다음에 그 1980년 초 무렵에 그때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아주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들쥐 같아서 권력이 있는 곳으로 들쥐처럼 지금 막 우르르 몰려온다. 그 합수본부장실이 그 문턱이 다를 정도로 인사들이 많이 몰려와서 전 장군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누가 많이 그 당시에 찾아왔어요? 합수보험장실이에요. 예. 그때 민간인 출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로 군 출신. 군인들이 예. 이제 군 출신은 두 부류입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처럼 예, 황영 씨 예, 이런 분들이 야 빨리 조사 안 한다고 맨날 독촉하는 그룹이 있고 예. 또는 전방의 중요 지휘관들이 예. 이제 외박 나오시면 보안사령관을 방문하기를 좋아한다고. 그 가면 뭐 우리 부대 뭐 좀 돌아가는 거 들은 거 있습니까 물어본다고. 그럼 그 보안부대가 보고한 것들이 예. 지휘관은 모르지만 사령부에 다 보고돼서 알거든요. 예? 예. 뭐 혹시 예. 뭐 보고 올라온 거 없나 이런 뭐 혹시 뭐 안 찍혔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예. 전방의 지휘관들이 예. 이 외박 나오면 예. 이제 방문해서 들리고 예. 민간인은 거의 지극히 제한된 민간인만 온다고. 예. 지극히 우리가 민간인 급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 워싱턴에 딱 도착해서 며칠 안 됐는데 미국 고위 관리가 앉아난 친구인데 제너럴 허 예. 당신은 국무성에서 내셔널리스트로 리스트가 올라가 있다. 민족주의자로 내가 찍히셨구만요. 뭐 민족주의자로 분류가 돼 있대. 예.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 예. 신생 독립 국가에 군 간부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예. 뭐 나도 예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반민은 아니에요. 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었다고. 뭐 이거는 뭐 제가 추측일 뿐입니다. 예. 예.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1도 없는데 본인이 뭐 등 떠밀려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이 그 장군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야, 이건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인간인데 그런 그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국가를 예. 지키죠.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언제부터였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걸 한 번도 본인이 내색한 일은 없다고 예. 할 수가 없죠. 조심스럽고 예. 모르겠어요. 뭐 친한 노태우 장군하고 서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일체 또 뭐 물어볼 상황도 아니고 예. 그러나 결정적인 전화점은 광주 사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 대통령께서 이제 거의
기부할 정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 50 정권의 본질이 뭐냐. 예. 시대적 산물이다.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이건 국가적 운명이다. 예. 그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는데 예. 본인이 권력 의지가 없다 안 하겠다고 해야지. 그건 억셉트 했기 때문에 권력 의지가 있은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서 왔나? 예. 11.6 이후 국가관리, 위기관리 중심에 자기가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군의 속성, 내부 외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고 하는 이 기본 임무에 대해서 늘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피할 수는 없다. 나는 여기서 내가 책임을 질 거야. 해서 대통령 자리에 간 거죠. 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오늘은 이제 그 79년 11.6부터 80년 서울의 보험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1980년 소위 말하는 서울의 보험이 왔을 때 이 김영삼 그 민간 정치 지도자, 뭐 아까 김종필 씨는 말씀을 하셨고, 김대중이라는 이 제야, 네. 우리가 그냥 뭐 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 민중혁명을 주장하는 세력과 손을 잡은 김대중 씨가 이 전국을 어떤 식으로 에스컬레이트 시켜갔는지 하는 부분을 아마 그 당시 뭐 제일 정부가 모이는 핵심 사령탑이 보안사였으니까 거기에서 1980년 봄에 이 민간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전두환 장군이 왜 본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필연이 저는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의 행태, 이걸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에 어렸다고 제 기억을 몇 못하는데 살이요? 그때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뭐 그런 정도밖에 나이가 이빨이 되지 다 않으니까 났을 거예요. 2년 났다 그러시는데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쭉 이해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본 게 12.12까지는 그러니까 11.6 이후 12.12까지는 어떻게 보면 김재규 어떤 대통령 시의 세력과 그 어떤 정승화 총장, 장태환 사령관까지의 그 모든 대통령 시의 세력을 수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 과정까지가 12.12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2.12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으로서 또 보안사령관이면서 합동수사본부의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관리를 총 책임지는 건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이제 군인의 본부에 충분시리해서 빨리 이걸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있는 삼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국가의 위기 관리를 좀 해결할 그런 거보다는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만 욕심을 권력을 갖고 잡을 수 있으니까. 있는 예.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한 거죠.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두환 대통령이 또 5.18 때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두 손을 들어버리니까 그게 결국에는 5공화국으로 탄생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제가 이해를 했고, 예. 그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럼 듣는 걸로. 이제 그 예. 당시 1980년 봄에 네. 이 김영삼, 김대중 씨가 무슨 일을 해서 전국을 어떻게 에스컬레이트 시켰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예. 그 다음이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정말 오늘 좀 약간 좀 댓글창에서 호흡이 너무 느려요 그러셨는데 워낙에 중요한 그런 순간이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허화평 이사장님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사장님이 정말 다음 시간에 또 좀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